이 재판에서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혜경 씨 변호인 측은 네. 조명현 씨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증인은 공익 제보자라고 하시는데 100% 순도인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소개로 기자회견을 하시지 않았어요? 뭔 소리예요? 그다음에 선거 캠프에서 자원활동으로 일한 적 있죠?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지금 지원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그거는 다 사후적인 거잖아요. 공익 제보를 해서 이게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한 거지. 이 변호사가 상당히 의도적이고 모든 일에 인과관계가 되려면 이 사람이 그 국민의힘에 뭐 비례대표하고 이래서 하려고 하면은 시간 순서가 맞아야 되는데 네. 시간 순서가 완전히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조 씨하고 조명현 씨하고 검찰이 아니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공익 제보는 이미 그 전에 이루어진 거고 공익 제보자로 인정된 것도 한참 전이지 않느냐. 이거는 이 사람이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판단을 지금 유도하는 거는 정말 옳지 않다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변호사가 또 김혜경 씨 측 변호사가 또 그것도 물었어요.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네. 그 증거 자료들을 수집했느냐.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도 얘기했어요. 그거요. 제가 공익 제보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갑질 때문에 너무 자기의 선임인 그 사람이 갑질을 해서 갑질 의혹 제보하려고 모았던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재명 뭐 당시 지사를 공격하는 이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정말로 갑질이라고 할 정도로 했던 정황들이 바로 최초 보도의 본질이었지 않습니까? 네. 어제 또 새로운 게 하나 나왔어요. 예. 초밥 그 10인분 저걸 도대체 누가 다 먹냐라고 했던 거. 네네. 거기서 이제 초밥을 하면 김혜경 씨가 정말로 간장 베이스로 먹을 건지 초장 베이스로 먹을 건지 그런 것까지도 다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경기도에 명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공적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뭐 와이셔츠 하고 뭐 샴푸 사러 가고 네. 초밥 사다 나르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이 정말로 침해 당했는데 자존심 거기다가 상당히 세세하게 이런 거 갑질까지 당했다. 그러면 저 같아도 증거 모으죠. 뭐 지시하는 것들도 모으고. 아니 그리고 그게 해서 이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상사가 전화하거나 하면 다 녹음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쵸. 아주 기본 녹음 설정을 맞아요. 깔아놨어요. 그러네요. 그런 이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변호사가 그것도 모르고 했네.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이를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거군요.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거는 모두 배소연 씨가 한 일이지 김혜경 여사가 한 게 아니야라는 지금 전략을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명현 씨와 검찰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간장 베이스 회덮밥을 시키면서 네. 간장에 비벼 드시겠어요? 간장 양념을 가져올까요? 초장 양념을 가져올까요? 하면 초장, 간장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고 그 대답이 배소연을 통해서 자기한테 전해졌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배소연을 빼더라도 그러니까 김혜경 씨는 몰랐다는 논리가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김혜경 씨가 몰랐다라는 거를 몰랐다라는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황 그렇죠. 정도가 새롭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황 증거가 계속 나오니까 이 김혜경 씨 측에서는 계속 이 제보자의 순수성을 끼치는 거죠. 이 사람들 그림은 이거죠. 이런 질문을 계속해 나가면 조명현이 원래 국힘 지지자였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김혜경 부부를 염탐하면서 일부러 네. 녹음을 계속해 갖고 이걸 터뜨렸구나라는 판단을 재판부가 해주세요라고 유도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또, 저희가 봐서 알지만 조명현 씨는 그게 아니라 나는 왜 공무원으로 갔는데 내가 왜 그러니까요. 이런 시다발이 하고 있어야 되지? 네. 나한테 이거 너무 짜증내. 이래갖고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녹음은 정말 이 조명현 씨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어서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녹음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캡처를 엄청나게 그렇죠.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 이제 그거 안 되니까 이제는 네. 또 인신 공격에 나섰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극렬 지지층인 뭐 이른바 개딸 이런 쪽에서는 그 야당 극렬 지지자들은 이제 조명현 씨에 대해서 이제 배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모셨던 경기도지사를 배신했다. 네. 그 이게 지금 뭐 조선시대 뭐 아니면 일본 뭐 에도 막부 시대입니까? 공무원 돼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게 그 도지사나 상급자 개인을 위해서 복무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야당 이 이재명 특히 팬클럽이나 야당 이재명 대표 극렬 지지자들이 이 사고 방식 자체가 너무 전근대적이란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조명현 씨가 어저께 그런 질문을 받고서 취재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보고서 야당 극렬 지지자들은 배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국민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부린 권력자가 그 사람이 국민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야, 이분이야말로 정신 똑바로 박힌 분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없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다. 저는 이 말이 참 이게 사실 기자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표현을 이 조명현 씨가 생각을 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배신자라고 하는데 아니죠. 네. 공무원이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 분들 당신들이 네.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묵직하게 그렇습니다. 와 닿았는데요. 네. 지금 이 민주당 전체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그 부인 관련된 네. 모든 재판을 거의 뒤집으려는 이 플랜을 가져가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우리 검찰총장이 부인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다라고 했다가 그 서울의 소리와 예. 무슨 기자죠? 장인수라고 그 MBC에 있었다가 사표낸 기자죠. MBC에서 그 채널의 이동재 기자 그 공작했던. 네. 예. 이런 사람들이 정말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어느 나라 검찰총장이 네.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자기 계좌를 털어서 보여줍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검찰 독재 국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검찰 독재 국가? 어느 나라 검찰 독재 국가가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항해서 그 사람들의 예. 아니요, 아니거든요 하면서 이런 통장 내역을 탈탈 털어갖고 내놓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의 소리나 저쪽 그 뉴스타파나 뭐 이런 쪽에서 특히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뭐 저기 디올백 사건이라든지 전부 함정 취재를 하거든요. 네. 그 함정에 한번 걸리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함정에 대응하려고 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서 다시 의혹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방학에서 변명하면은 아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서 또 의혹을 제기하고 네. 저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그랬었고 네. 뭐 전부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는 검찰총장을 타겟으로 네. 검찰총장이 부인이 어떤 업자한테 네. 남부지검에서 금융범죄를 수사받는 사람의 변호사 출신 업자한테 검찰총장 부인이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통장 무슨 은행, 무슨 SC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다면서 정황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예. 공개를 했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저기서 아닙니다. 검찰총장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말만 했다면 절대 안 믿어주죠. 그 기사 나갑니다. 나가고 이미 나가버리게 되면은 뭔가 있으니까 나온 거야. 네. 그 다음에는 뭐 대응에 나서봐야 우리 부인은 그때 당시에 없었고 박 변호사는 모르고 통화한 적도 없다 그러면은 또 다른 이유를 갖고 와서 계속 의회 부풀려 갈 텐데 네. 검찰총장이 어제 한 대응 방법은 뭐였냐면은 그 지목했던 통장 2개가 있습니다. 부인 명의의 통장 보여줘 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검찰총장이 거의 무슨 자기 통장을 보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나라가 검찰 독재 국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스웨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독재로 회귀하고 있다 뭐 이런 지수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가짜 뉴스를 네. 방치해서 가짜 뉴스가 활개칠 나라를 주면 일단 기자나 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다시 쭉 올라갑니다. 이 숫자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활개치게 놔두는 게 이게 선진국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나라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미국이나 그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데 유수 언론들이 혹은 유수 언론인 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짜 뉴스를 대놓고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보를 해도 대단히 큰 사과를 하는데 대놓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가 떨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언론을 감시하고 핍박하는 독재국가라고 봐야 되는 거냐.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거짓말할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갖고 맞아요. 거짓말할 자유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할 자유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짓말할 표현의 자유에는 뭐 철학적이나 원론적으로 보면 거짓말할 자유도 있는데요. 그 거짓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책임지는 거 가지고 언론 자유 지수도가 뭐 떨어졌다는 등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은 저기 민사소송으로 미국처럼 엄청나게 당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은 그렇게 보여주고 끝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제 언론인도 아니죠. 일개 유튜버가 된 사람들한테 그 공개 협박, 공개 네. 협박이죠. 당신 부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알고 있어. 이거 공개 협박 아닙니까? 그런 공개 협박을 받고서 아니야, 이봐 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표현의 자유 있는 거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그렇죠. 저는 권력자인데 검찰총장이면은.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왜냐하면은 이현석 총장이 다른 뉴스 보도 매체랑 이 사람들한테도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이 보도를 밀어붙였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선진국적 혹은 네. 우리나라 진보에서 얘기하는 언론의 자유가 거짓말할 자유를 말하는 건지 거짓말할 자유를 갖고서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것까지를 네. 정말 자유라고 말하는 건지 매우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